그 순간 그녀의 비명이 집 안을 가득 채웠고 나는 아들의 병원 차트를 들고 서서 이제부터는 내가 결정해라고 외쳤다. 시댁 식구들이 충격으로 얼어붙은 그 광경은 내 인생에서 가장 해방된 순간이었다. 그날 아침 병원에서 돌아온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있었다. 아들 민준이가 희귀병 진단을 받은 지 일주일째. 의사는 즉시 수술을 권했지만 시댁은 전통에 따라 장로님들이 결정할 일이라며 나를 제지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다. 웃음. 아니, 그건 분노였다.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수년간 쌓인 억압의 화산이 폭발 직전이었다. 왜 나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가? 결혼한 지 5년, 나는 늘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다.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빴고 시부모님은 가부장적인 전통을 고수했다.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도 이름은 장로님들이 지었다. 이제 그 아이의 생명이 걸린 문제마저 그들에게 맡기라고? 절대 안 돼. 커피를 끼얹은 후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나를 노려보았다. 내가 감히 이 집안의 법도를 어기다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법도. 그 법도가 내 아들을 죽일 텐데요. 내 심장은 쿵쾅거렸다. 이 행동이 가져올 후폭풍을 알면서도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남편 진우가 달려와 나를 말리려 했지만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오빠, 당신은 언제까지 부모님 말만 듣고 살 거예요? 민준이가 죽어가는데 그의 눈에 스친 죄책감이 보였다. 그는 늘 중간에서 갈등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엘리트지만 집에서는 효자 노릇에 충실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라야 했다. 내 독백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왜 나만 희생해야 해? 왜 내 목소리는 무시당하는 거지? 그날 저녁 집안은 전쟁터였다. 시아버지가 장로님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은 우리 집 거실에 앉아 민준이의 병에 대해 논의했다. 이건 하늘의 뜻이다. 현대의학보다는 기도로 치유해야 해, 한 장로가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참았다. 기도. 민준이는 이미 고열로 앓고 있었다. 나는 병원 보고서를 테이블에 던지며 말했다. 이게 하늘의 뜻인가요? 의학적으로 증명된 치료를 거부하는 게요. 장로님들의 시선이 나를 꿰뚫었다. 며느리, 내가 무얼 아느냐?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렇게 살아왔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 가슴이 터질 듯했다. 이 사람들이 정말 가족인가? 내 아들을 실험체로 삼으려 해? 남편은 나를 방으로 데려가 속삭였다. 참아, 여보. 장로님들 말씀대로 해보자. 나는 그의 팔을 세게 움켜쥐었다. 참아. 민준이가 죽으면? 당신은 아빠잖아. 그의 눈이 흔들렸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싸움은 나 혼자서 해야 한다. 밤늦게 민준이의 방으로 가서 아이를 안아 올렸다. 뜨거운 이마, 가쁜 숨소리. 엄마가 지켜줄게, 내 속으로 다짐했다. 하지만 어떻게? 시댁의 압박은 점점 세졌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나를 불러 지혼각서 써라고 했다. 나는 웃었다. 좋아요. 하지만 민준이는 내가 데려갈게요. 그녀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내 마음속 독백이 소용돌이쳤다. 이제부터는 내 방식으로 살겠어. 후회. 없어. 며칠 후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시댁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장로님들 중 하나가 과거에 의료사고를 은폐한 적이 있다는 소문. 나는 그걸 캐냈다. 내 심장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그들이 전통 뒤에 숨긴 게 뭐지? 이제 내가 드러낼 차례야.
병원에서 민준이의 상태가 악화된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결심했다. 수술을 강행할 거야. 남편에게 얼터메이텀을 줬다. 나랑 민준이, 아니면 부모님. 선택해. 그는 고뇌했다. 그의 내적 갈등이 보였다. 나는 가족을 지키고 싶어 하지만 그 가족에 나는 포함되지 않았다. 나는 짐을 쌌다. 그럼 안녕, 문을 나서며 내 마음은 자유로웠다. 하지만 아픔이 스쳤다. 왜 사랑은 이렇게 아픈 거지?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온 후 나는 민준이의 수술을 준비했다. 의사는 시간이 촉박해요 라고 했다. 나는 밤새 울었다. 내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결혼할 때 꿈꿨던 행복은 어디 갔어? 과거를 회상했다. 진우를 만난 대학 시절, 우리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결혼 후, 시댁의 그늘에 갇혔다. 이제 벗어나야 해.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한 친구가 내가 오라. 싸워라고 응원했다. 나는 강해졌다. 하지만 시댁의 반격이 시작됐다. 그들은 나를 불효한 며느리로 소문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내 속으로 상처받지 마, 민준이를 위해. 수술 당일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며 나는 기도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의 방식으로. 하지만 내 기도는 달랐다. 제발 사라져. 민준아.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성공적입니다. 나는 주저앉아 울었다. 해방감과 기쁨이 뒤섞였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시댁이 소송을 걸어왔다. 양육권을 주장하며 나는 싸울 준비를 했다.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야. 내 독백이 단단해졌다. 민준이의 수술 후 회복실에서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다. 시댁의 소송 서류가 도착한 지 사흘째. 그들은 나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주장했다. 커피 사건을 증거로. 나는 이를 갈았다. 그들이야말로 미친 짓을 한 거잖아. 변호사는 증거를 모아야 해요. 라고 조언했다. 나는 과거를 뒤졌다. 시아버지의 사업비리, 장로님들의 은폐된 스캔들. 내 심장은 복수로 타들어갔다. 왜 나만 피해자여야 해? 이제 반격할 때야. 남편 진우가 병원으로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다. 여보, 이야기 좀 해. 나는 차갑게 대꾸했다. 이제 뭐라고 부를까요? 전 남편, 그는 고개를 숙였다. 부모님 말씀대로 한 게 잘못이었어. 용서해 줄 수 없어. 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다.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늦었어. 당신의 약함 때문에 민준이가 고통받았어.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팠다. 우리는 사랑했었다. 결혼식 날, 그의 미소는 내 세상이었다. 이제 그 미소는 배신으로 물들었다. 민준이 보러 왔어요. 내가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함께 아이를 봤다. 민준이가 약하게 웃었다. 아빠. 그 순간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 마음이 흔들렸다. 정말 끝인가? 가족은 원래 이렇게 깨지기 쉬운가? 소송 준비 중 나는 장로님 하나를 만났다. 그는 은퇴한 의사였다. 과거에 실수한 적 있어? 하지만 전통이 그의 말은 변명이었다. 나는 녹음기를 켜두고 물었다. 민준이 치료를 막은 건 그 실수 때문인가요? 그는 당황했다. 그 대화는 내 무기가 됐다. 변호사가 좋아요. 이걸로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 속은 불안했다. 승리가 뭐지? 민준이의 행복. 아니면 복수, 밤마다 독백이 이어졌다. 나는 강해야 해. 약해지면 안 돼. 시댁 식구들이 병원에 왔다.
시어머니가 민준이를 데려가겠다라고 선언했다. 나는 막아섰다. 절대 못해요. 긴장된 대치. 시아버지가 법정에서 보자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나는 웃었다. 기대할게요. 그들의 퇴장 후 나는 민준이에게 속삭였다. 엄마가 지킬게. 아이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다. 이 아이가 왜 이런 고통을. 내 죄책감이 커졌다. 결혼할 때 나는 시댁의 전통을 받아들였다. 이제 후회했다. 왜 그때 반항하지 않았을까? 재판이 시작됐다. 법정에서 시어머니가 증언했다. 며느리가 폭력적이에요. 커피 사건을 강조하며. 나는 반박했다. 그건 절박함이었어요. 아들의 생명을 위해 판사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내 심장은 쿵쾅거렸다. 지면 어떻게 해? 민준이를 빼앗기면. 변호사가 녹음 테이프를 제출했다. 장로님의 고백. 법정이 술렁였다. 시댁 측의 안색이 변했다. 진우가 증인으로 나섰다. 저는 아내를 지지합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놀랐다. 나도. 왜 이제야? 그의 내적 갈등이 드러났다. 부모님, 죄송해요. 하지만 민준이가 우선이에요. 재판 후 우리는 화해를 시도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내가 우리 집안을 망쳤어 라고 소리쳤다. 나는 대꾸했다. 전통이 사람을 죽일 뻔했어요. 그녀의 눈에 스친 후회. 어쩌면 그녀도 피해자일까? 가부장제의 희생양. 내 마음이 복잡해졌다. 증오만으로는 안 돼. 이해가 필요해. 민준이가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온 아이는 밝아졌다. 엄마, 아빠랑 같이 살까? 아이의 말에 나는 울었다. 진우와의 재결합. 아직 모르겠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는 직장을 구했다. 독립된 여성으로. 하지만 시댁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장로님들이 사과 편지를 보냈다. 우리의 실수였다. 나는 읽고 찢었다. 늦었어. 하지만 용서의 씨앗이 싹 텄다. 민준이를 위해. 어쩌면 밤에 진우가 전화했다. 돌아와. 나는 망설였다. 사랑은 여전한가? 아니면 습관. 재판 승소 후 나는 민준이와 함께 새 아파트를 꾸몄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지만 내 마음속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다. 진우의 전화가 매일 왔다. 생각해봐. 우리 가족으로.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가족. 그게 뭐였지? 배신과 억압. 하지만 민준이의 눈빛을 볼 때마다 흔들렸다. 아이는 아빠를 그리워했다. 내가 아이의 행복을 빼앗는 건가? 독백이 밤을 지새웠다. 시어머니가 찾아왔다. 문 앞에서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처음 들어보는 말. 나는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그녀의 눈물. 나도 며느리 시절 고통받았어. 전통이 그렇게 만들었지. 그녀의 고백에 나는 공감했다. 우리는 같은 피해자였어.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았다. 민준이를 위험에 빠뜨린 건 용서 못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하지만 변화하려 해. 그날 작은 화해의 싹이 텄다. 진우와 만났다. 카페에서 그는 변할게라고 약속했다. 그의 눈에 진심이 보였다. 나는 물었다. 왜 그때 나를 지지하지 않았어? 그는 한숨을 쉬었다. 두려웠어. 부모님을 잃을까 봐의 그의 약함이 드러났다. 내 심장은 아팠다. 사랑은 약함을 받아들이는 거인가? 우리는 민준이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이의 미래? 함께 키우자. 그의 제안에 나는 망설였다. 다시 믿을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와 민준이를 안았다. 아빠랑 엄마가 다시. 아이의 물음에 나는 미소 지었다.
생각 중이야. 하지만 내 속은 소용돌이쳤다. 이혼 후 자유를 느꼈는데 다시 가두는 건가? 친구가 조언했다. 내 행복이 우선이야. 이 맞아. 나는 강해졌다. 시댁의 전통을 깨뜨린 여자로. 장로님들의 모임에 초대받았다. 그들은 현대와 전통의 조화를 논의하자고 했다. 나는 갔다. 그 자리에서 말했다. 전통은 사람을 위한 거예요. 생명을 위협하면 안 돼. 그들의 시선이 변했다. 한 장로가 내 말이 맞아라고 인정했다. 변화의 시작. 내 마음에 희망이 피었다. 이 싸움이 헛되지 않았어. 민준이의 건강이 좋아졌다. 학교에 갈 준비. 나는 아이와 산책하며 생각했다. 이 아이가 행복하면 돼. 진우가 다시 왔다. 이번엔 꽃을 들고. 사랑해. 그의 고백. 나는 받아들였다. 용서하자. 새로운 시작을 우리는 재결합했다. 하지만 조건을 달았다. 전통은 우리 방식으로. 시댁과의 관계가 서서히 회복됐다. 시어머니가 민준이를 보러 왔다. 할미가 미안해. 아이는 안겼다. 가족의 온기. 하지만 나는 경계했다. 다시 반복되지 않게 은혜 독백이 단단했다.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다. 진우는 부모님과 거리를 두었다. 우리는 함께 민준이의 미래를 계획했다. 의사가 되고 싶어. 아이의 꿈. 우리는 응원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왔다. 이게 진짜 가족인가?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아 있었다. 밤에 악몽을 꾸었다. 커피 사건, 재판. 강해져야 해. 진우가 안아주었다. 함께라면 괜찮아. 그의 따뜻함에 나는 녹았다. 재결합 후 우리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 민준이의 방을 꾸미며 웃었다. 하지만 시댁의 그림자가 여전했다. 시아버지가 가족 모임을 하자고 제안했다. 나는 긴장했다. 다시 전통 강요인가? 진우가 걱정 말라고 안심시켰다. 모임날 장로님들이 왔다. 그들은 변화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장로의 말, 그래도 기본은 지켜야지. 나는 속으로 기본. 그게 뭐지? 대응했다. 기본은 사랑이에요. 모임 중 민준이가 물었다. 할아버지, 왜 엄마랑 싸웠어요? 어색한 침묵. 시아버지가 실수였어 라고 답했다. 아이의 순수함에 모두가 웃었다. 내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용서의 힘인가? 하지만 경계는 풀지 않았다. 진우의 회사에서 승진 소식이 왔다. 우리는 축하했다. 하지만 그의 피로가 보였다. 부모님 기대 때문에. 그의 고백. 나는 안았다. 내 꿈을 따라. 그는 고마워했다. 우리의 관계가 깊어졌다. 사랑은 지지하는 거야? 민준이의 학교 생활이 시작됐다. 아이는 적응했다. 하지만 친구들이 너네 가족 이상해라고 놀렸다. 소문 때문. 민준이가 울며 왔다. 엄마, 왜? 나는 설명했다. 우리가 강해서야. 아이를 안으며 내 잘못인가? 죄책감. 나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내 이야기. 전통과의 전쟁의 출판 제의가 왔다. 시댁이 알았다. 시어머니가 그만해라고 부탁했다. 나는 거부했다. 진실을 말할게요. 그녀의 눈에 두려움. 숨긴 게 더 있나? 책이 나왔다. 반응이 뜨거웠다. 인터뷰 요청. 나는 말했다. 가족은 사랑으로 지켜야 해. 시댁의 반발. 하지만 대중의 지지. 내 마음의 힘. 진우가 자랑스러워라고 했다.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민준이가 전마 책 읽었어. 멋져. 아이의 말에 울었다. 변화가 왔다.
장로님들이 현대의학 세미나를 열었다. 나는 초대받아 강연했다. 생명 우선 박수. 이게 승리야. 책 출간 후 삶이 바빠졌다. 강연, 인터뷰. 민준이는 자랑스러워했다. 엄마 유명해.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진우가 쉬어라고 걱정했다. 나는 괜찮아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지게 내 길인가? 시댁과의 만남이 잦아졌다. 시어머니가 요리를 가져왔다. 화해의 표시 이나는 받아들었다. 대화 중 그녀의 과거 이야기. 나도 반항하고 싶었어. 공감. 우리는 비슷해. 민준이의 생일, 가족 모임. 장로님들이 선물. 화기애애. 하지만 한 장로의 말의 전통 교육을 나는 막았다. 아이 선택이에요. 긴장. 진우가 중재. 균형 있게. 밤의 진우와 이야기. 고마워. 그의 지지. 사랑이 깊어졌다. 새로운 도전. 민준이의 병 재발 우려. 검진. 다행히 괜찮아. 하지만 불안. 영원히 지킬게. 책이 베스트셀러. 사회 변화 촉진. 여성단체 연락. 나는 활동가 됐다. 이게 의미야. 시어머니가 병들었다. 입원. 나는 돌봤다. 왜? 그녀의 물음. 가족이니까 용서. 그녀의 회복. 고마워. 진심. 가족 결속. 시어머니 퇴원 후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됐다. 전통은 사랑으로 재해석됐다. 민준이가 성장했다. 엄마 덕분에 강해졌어. 아이의 말. 진우와의 삶은 안정됐다. 사랑해. 매일의 고백. 장로님들이 퇴임. 젊은 세대가 변화. 내 영향. 책 후속편 계획. 희망의 이야기. 민준이의 졸업. 가족 사진. 행복. 내 독백. 고통이 성장으로. 이게 삶.